이슈 인터뷰 2025 광주 민주항쟁과 여성 5.18 민주화운동 열흘 동안의 항쟁 속의 여성들의 활동상을 일자별로 기록한 책이 출간됩니다. 이 책에 공동 필진으로 참여한 광주 전남 민주화운동 동지회 이춘희 공동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소속이 광주 전남 민주화운동 동지회의 네네. 대표로 계십니다. 네네. 일단 어떤 단체입니까? 네, 이 단체는 1960년대 그 4.19 당시부터 지금까지 민주화운동에 참여해왔던 민주 인사들이 민주화운동을 기리고 또 민주화운동을 계승하기 위해서 2009년에 결성된 단체고요. 예. 민주 인사들의 사랑방인 민주의 집을 덕명동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와 굉장히 가깝군요. 네네. 지금 네. 저희 모든 국민이 외치고 네. 있는 그 민주입니다. 네. 1980년대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에 대표께서는 몇 살이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20살이었고요. 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아, 그럼 다 모든 게 기억이 나실 테고 네. 생생하겠군요. 네네. 네, 기억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5.18 직전과 직후로 나눠지는데요. 5.18 직전에는 저희가 이제 79년 11.6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이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그 발현이 되면서 이제 저희가 그 80년 3월에 개학을 하는데 그때 이제 날마다 시위를 했어요. 수업은 완전 뒷전이고 네.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 또 이제 교내 민주화를 위한 거, 사회 민주화를 위한 거, 정치 민주화를 위한 시위, 뭐 공연 이런 것들을 날마다 했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당연히 민주화가 이루어질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5월 18일 날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5월 16일로 그 민주화 이제 대성회라는 그런 이제 저희 시위에 정말 평화적이고 경찰들이 시위대를 에스코트하면서 평화적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예. 근데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이제 공수부대가 내려왔는데 그 공수부대는 이제 총칼로 무장을 하고 진압봉으로 이제 시위대뿐만 아니라 그 시위대를 연행하는 시민들 그러니까 아저씨,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도 무차별 구타하는 그런 것을 이제 5월 18일 날 제가 금남로에 시위 참여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믿기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바뀌는 게 정말 믿기지 않았고 이게 정말 대한민국 군대인지 그런 정말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꼬집어보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네. 작년에 있었던 12.3 비상계엄은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를 못했을 뿐이고 네. 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는 그게 현실이 됐었던 네. 거고 네. 많이 무섭고 두려우셨을 텐데요. 네. 처음에는 이제 믿기지 않았었고 또 두 번째 느낀 감정은 엄청난 분노였었어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의 군대가 국민을 향해서 이렇게 총칼로 무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그런 이제 엄청난 분노를 느꼈고 두려움보다 먼저 분노가 네, 있었군요. 네. 그리고 그래서 항의하고 이제 너희들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냐 이제 그런 항의들을 저도 했고 시민들도 같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강하게 그 진압하고 이제 진압봉으로 정말 머리를 때리면 머리에서 막 이렇게 피가 이제 낭자하게 흐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러면서 느껴지는 감정이 이제 공포감이었고요. 네. 내가 내일 또 여기 시위에 나오면 나도 죽을 수도 있겠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피하고 있지만 이제 나도 죽을 수 있겠다. 이런 공포감을 느끼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예. 감정 변화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에 드는 감정은 뭐였을까요? 근데 이제. 무서우니까 나는 그냥 집에 있을 거야. 네. 사실은 무서워서 네. 제가 이제 19일, 20일, 21일은 이제 엄마가 못 나가기도 했고, 네. 저도 사실은 이제 엄마가 막아서 못 나갔다고 했지만 제 내면의 공포감도 이제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셨으니까요. 네. 예. 그리고 거의 뭐 저도 잡힐 뻔한 적이 여러 번 이제 그 짧은 시간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 관망하면서 이제 결정적인 시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이런 생각
출석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21일이 되어서 이제 이제 집단 발포가 도청 앞에서 있었고 이제 차량 시위대가 이렇게 그 주택가를 돌게 됐어요. 이제 그걸 보면서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비겁하게 숨어 있을 수는 없겠다. 이제 그런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된 것 같습니다. 누가 독려한 건 아니죠? 나와서 같이 하자 이런 얘기는 없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는 이제 절대 나가면 안 된다. 부모님 마음은 다 똑같으시죠. 네. 예. 그러셨는데 지금 이렇게 나보다 그때 이제 차량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을 보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네. 엄마 저보다 더 어린 중고등학생들까지 차량 시위에 참여하고 있고 또 시민들이 이렇게 이제 그 집단 발포로 많은 인명이 이제 생명을 잃었는데 이제 더 이상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그랬을 때 저희 어머니는 그러면 나도 같이 가자. 어머. 너만 보낼 수 없다. 나도 같이 가자. 이렇게 하셔서 22일부터는 이제 도청 앞 분수대에 이제 모였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도청 안에 들어가서 이제 민원실에서 이틀 정도 이제 그 봉사를 했었고 어머니는 또 밖에서 이제 하시고 저녁이 되면 그 대신 저녁 8시경에는 저를 꼭 데리고 집에 들어가고 이제 그래서 당시 도청 이제 22일, 23일은 도청에서 활동했었고 이제 조금 더 좀 그 활동적인 이런 이제 청년 학생들이 이제 4일부터는 이제 YWCA로 또 이제 그 모이게 돼서 예. 저는 이제 또 YWCA로 장소로 옮겨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당시 이야기를 들으면 참 그냥 가슴이 먹먹해져요. 네. 먹먹해지기도 하고 또 가슴이 이제 이글이글 불타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지켜온 민주주의인데 네. 이번에 또 이런 일들이 네. 있어가지고 더 화도 나고요. 네. 5.18 이후에 이춘희 대표님의 삶의 변화가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네, 삶이 엄청나게 변화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딱 꽃다운 대학교 2학년 네. 학생이셨잖아요. 네, 예. 제가 이제 80년 이전에는 매년 봄이면 이제 하늘하늘한 원피스를 입고 다녔었거든요. 1학년, 2학년까지. 근데 이제 80년 5.18을 겪은 이후로는 이제 그런 레이스 입고 이런 옷을 그 이후로 한 번도 입어보질 않았어요. 입으면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셨어요? 네, 밝은색 이제 한동안은 밝은 옷을 입어도 이제 죄를 짓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정말 제 생활이 장례식이 된 것 같은 그런 이제 그런 시기도 거쳤었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이제 제가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엄청난 어떤 그 죄책감과 부끄러움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슬펐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그 도청이나 이런 YWCA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과 함께하지 못했는지 왜 나는 이렇게 길게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끄럽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한동안 그렇게 이제 몇 년이 지나서 그럼 내가 살아남은 자로서 내 역할은 무엇일까? 내가 살아남았다면 뭐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걸까? 그런 고민들을 이제 하게 됐고요. 이제 결국은 이 나라 뭐 민주화라든지 어떤 그 성평등이라든지 뭐 인권의 보장이라든지 이런 이제 사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귀결이 되게 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가해자는 따로 있는데 이제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가해자는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고 있고 대표께서도 피해자이신데 네. 그리고 꼭 생사를 같이 해야만 내가 할 일을 다 한 건 아니고 또 그 현장에도 계셨었고 묵묵히 할 일들을 다 하셨음에도 깊은 상처도 입으셨고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생각들의 변화도 있으셨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또 뭔가 나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네. 그래서 이번에 책을 하나 엮으셨습니까? 네네. 네. 네. 이제 이제 이 책의 제목이 2025 광주 민중항쟁과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보면 여성을 따로 떼서 얘기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네네네. 주로 주먹밥 이야기가 네. 좀 많았었습니다. 네. 예. 주먹밥이나 뭐 헌혈 활동 이런 데 여성들이 많이 참여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제 저는 아까 그런 어떤 죄책감이나 그런 이제 슬픔 이런 감정으로 몇 년을 지내다가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여성단체를 이제 만들어서 활동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5.18 당시 여성들의 활동이나 여성들의 피해를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1991년 그러니까 이제 5.18 11주기가 되던 그 해에 이제 광주 민중항쟁과 여성이라는 이제 책자를 초판본을 냈어요. 네. 근데 그때 그 책을 이제 낸 그 주요한 내용은 이제 여성 피해자들이나 여성 당시 항쟁에 참여했던 여성들의 구술을 가지고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는 국가 기록물을 접근할 권한이 없었거든요. 네. 군의 기록이라든지 관공서 기록이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시민들의 소리나 여성들의 목소리들을 구술들을 모아서 그걸 이제 꿰서 여성들이 이런 활동을 했고 이러이러한 여성이 이런 피해를 당했다. 이제 그걸 이제 광주 민중항쟁과 여성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이제 91년에 출간을 했어요. 직접 발품을 팔아서 다 자료들을 수집을 하셨군요. 네네. 그때도 네. 이제 5명의 연구자가 이제 같이 공동 집필을 했는데 네. 이제 저는 당시 31살이니까 제가 당시는 학사밖에 아니고 학력도 엄청 짧았고 다른 분들은 다 박사의 교수님들이고 이제 제가 굉장히 막내였지만 그 작업에 참여했었고요. 네. 이제 그러고 또 이렇게 이제 거의 뭐 한 30여 년이 지났는데 이제 그 이후에 그 여성들에 관한 구술들이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네. 그 책의 발간을 계기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들의 활동사가 총체적으로는 잘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저희가 여성 활동을 뭐 헌혈 활동이라든지 주제별로 정리를 했어요. 네. 그 이유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어떤 군이라든지 어떤 관공서의 기록물들을 저희가 확보하지 못했던 시기에 이제 주로 여성들의 구술을 가지고 그것을 모아서 이 사람은 이제 증언을 종합해 보니 여성들 활동이 이러했겠구나 이렇게 이제 복원하는 형태였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작년까지 계속됐던 5.18 조사위원회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군 관련 자료들도 저희가 많이 조금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언제부터 가능하게 됐습니까? 이제 거기에 접근 권한이 있는 분들은 이제 사실은 그쪽 분야의 어떤 조사원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접할 수 있지만 민간인이 접하기는 어려웠고요. 네. 지금은 이제 5.18 이렇게 여러 조사위원회 또 이제 그 검찰의 어떤 수사 기록 이런 것을 통해서 접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2020년부터 5.18 조사위원회 성폭력 그 조사팀장으로 일하게 됐어요. 네. 그것도 이제 제가 5.18 그 진상규명 활동과 이제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군 관의 자료들을 네. 이제 접하게 되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과거에 저희가 일자별로 장소별로 여성들 항쟁사를 정리하고 싶었어요. 물론. 네. 근데 그런 그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여성들의 구술만 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누구누구는 이런 활동을 했고 누구누구는 이런 활동을 했구나. 네, 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했었죠. 근데 이제 18일부터 군의 작전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고 그래서 시민들은 이제 어떤 피해를 당하고 어떤 활동을 했고 여성들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게 이제 입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이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네. 이제 그런 군과 어떤 그 관공서 자료, 군관의 자료들을 망라해서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의 여성의 활동과 피해를 이렇게 기록해 나가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목표하기는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는 여성 항쟁사에 있어서 기본적인 교과서를 만들자.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을 다 이 한 권으로 다 이해할 수 있게 하자는데 목표를 뒀습니다. 16일에 나오니까 네네. 5월 16일이기 때문에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혹시 간행본 뭐 보셨습니까? 네네. 가본은 제가 봤습니다. 한 300페이지가 좀 넘는 상당히 좀 두께감이 있는 책입니다. 좀 만족스러우시던가요? 네. 이제 지금까지 이제 여성 쪽에서 이루어왔던 많은 작업들이 있는데 그게 개인의 어떤 구술이나 증언에 초점을 맞췄다면 그리고 이제 주로 해석하는 그런 글들이 많았어요. 거든요. 네. 근데 실체적인 여성 활동, 네. 여성 피해 이런 것들을 이제 정말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일례를 보자면은 여성 사망자 수조차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었고, 여성 사망자, 여성 부상자는 아직 뭐 이렇게 수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만은 여성 행불자라든지 여성 성폭력 건수 이런 것도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이번에 정리한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이게 쉬운 일인 것 같은데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행불자 같은 경우에 이제 73명이 행불자로 인정이 됐거든요. 근데 그 중에 성별 분리 통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그래서 이름만 보고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럴 수는 없고 이제 저희가 내용을 보면서 예를 들자면 이제 아들이 이 어머니의 실종을 신고했다. 그러면 그 이름이 여성인 거잖아요. 네. 아니면은 오빠가 여동생을 신고했다라거나 오빠가 신고를 했다. 그러면 그 대상은 여성이겠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씩 꽤 맞춰가면서 이제 16명의 명단을 확보했을 때 이제 이게 줄로는 표 정말 한 칸에 불과하고 그 분량은 3분의 1페이지밖에 안 되는 분량인데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달 이상 이제 자료와 실험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성별이 분리가 되어 있으면 너무도 간단하죠. 네. 남녀. 근데 예를 들자면은 뭐 이영희 교수님이 남자 교수님이거든요. 네. 근데 이영희라는 이름을 보고 우리가 이제 여성으로 할 수는 없는 거여서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신세대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아니 남녀가 이렇게 소트 넣어가지고 하면 이게 딱 될 텐데 왜 이게 구분이 안 되지? 네, 그런 MZ세대도 다 우리보다도 속이 깊고 네. 많은 걸 네. 알더라고요. 네. 이번에 응원봉 다 보셨지 네. 않습니까? 네. 힘들게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한 줄 3분의 1페이지 분량을 적어 놓으셨는데 이게 또 후대에는 또 귀중한 자료로 활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 공동 집필하신 분이 9분이십니까? 네, 40대에서 60대까지고요. 네. 지금 제가 제일 고령자예요. 60대 중반이고요. 이제 40대 가장 젊은 연구자의 경우는 이제 5.18을 경험하지 않는 그러니까 5.18 이후에 출생한 이제 활동가도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이번 일을 하면서, 이 9명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어요. 이런 역사적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건지, 또, 당시 여성 활동을 제대로 복원해낼 수 있을 건지 조금이라도 누루가 되면 안 될 텐데 이런 부담감이 엄청 컸는데 또 9명이 같이 하기에 또 이렇게 이제 개인적인 작업의 양도 줄었지만 서로 좀 이렇게 견인해주고 의지가 되고 격려하고 하면서 올 수 있었고 또 그런 이제 서로 같이 토의하고 이런 과정은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항쟁 당시에 네. 남성, 여성을 나누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번에 책을 정리하시면서 어떤 역할들이 좀 있던가요? 보통 예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뭐 가두방송을 했다던가 네네. 아니면 뭐 유인물 제작했다거나 네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한 역할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항쟁 전 영역에서 같이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네. 이제 그리고 사실은 주목밥이나 헌혈 활동도 이게 이제 뭐 간과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제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조명한 것은 이제 저희가 항쟁 지도부 하면 주로 이제 도청에서 활동했던 이제 뭐 이렇게
그 수습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민주시민위원회 이걸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YWCA에 또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이제 물론 이제 그 수면 위로 공개화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항쟁을 지도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에 대해서 좀 주목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시적인 뭐 직책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항쟁을 주도해 나갔던 것에 주목했고 또 이제 새로운 것으로는 그동안 여성들이 이제 그 총기 서사에서는 빠져 있었어요. 이제 남성들이 그 주로 무장을 했고 남성들이 이제 기동 타격 때는 남성들만이 참여했던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여성들도 총기를 들었다는 이제 기록도 좀 찾아냈고 이제 많은 여성은 아닙니다만 이제 5월 21일 그 초기에 그 여성들에게도 이제 총기가 지급됐던 것들 이런 것들이 확인됐고 또 사진에서도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성의 증언 또는 기록이 갖는 역사적인 사회적인 의미 어떻게 짚어보면 되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여성 뭐 이렇게 이제 여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그 여성들의 목소리 또 여성들의 기록물에 주목을 해왔는데요. 그것은 이제 뭐 남성을 막 뭐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이제 다르다거나 분리되어 있다거나 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이거나 또 사회적으로 소수 집단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 그런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5.18에 있어서도 이제 여성의 역할 또 최근에는 뭐 당시 고교생의 역할, 기동타격대의 역할 이런 것들이 이제 책자로 이렇게 정리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이런 작업이 뭐 남과 여우 어떤 그런 어떤 분리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항쟁의 내용을 이제 좀 풍부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전체 역사에 있어서도 이제 여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간과되지 않았을 때 좀 평등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역사적 진실이 그동안에 좀 묻힌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찾아서 드러내는 세상에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성의 5.18은 앞으로도 더 연구되고 뭐 적어지고 이렇게 될까요? 네, 저는 이제 그 이번에 9명 공동 작업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것을 엄청 기대하면서 공동 작업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렇게 나이가 뭐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젊은 세대들이 좀 젊은 감성으로 5.18을 연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동 집필이라는 이런 방식을 택했고 또 이제 5.18을 처음 접한 연구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들의 시각이 사실은 저보다 굉장히 참신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오랫동안 자료를 봐온 저는 이게 뭐 10년 전에 20년 전에 봤던 그 자료인데 이렇게 이제 간과하는 것을 오히려 처음 접하는 그런 이제 젊은 연구자들은 그걸 물어보면서 이게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결과물로 나오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어려운 작업, 귀중한 작업을 하셨고 5.18을 다시 바라봐야 할 이유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다면 끝으로 듣겠습니다. 네, 이제 항상 그 저희가 민주주의 5.18 하면 이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쭉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과정, 이제 진행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80년 당시보다 정말 지금 많이 민주화되어 있고 많이 많은 부분에서 평등이 구현되고 있지만 그렇지만 또 시민들이 이제 국민들이 방심하고 뭐 이렇게 깨어 있지 않는다면 이제 언제든지 이루어놓은 민주화는 또 이렇게 민주주의는 또 이렇게 후퇴할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작년 겨울에 많이 하게 되었고요. 이제 깨어 있는 국민만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더 민주화된 이런 사회를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오늘도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 전남 민주화운동 동지회 이춘희 공동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